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거나이즈에서 RAG 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LLM Evaluate라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 평가 방식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LM Evaluate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B2B 회사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POC가 진행이 되는데 고객사에서 질문과 정답 그리고 질문과 정답 답변을 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정답 답변이 나온지를 체크해 달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의 이제 커스터머 석세스 팀과 프로젝트 매니징 팀에서 LLM이 생성한 답변과 이제 정답 답변에 보고 한 땀 한 땀 눈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100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고 저희가 또 RAG에서 최적화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성능 평가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복적으로 100개를 매번 일일이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LLM Evaluate라는 방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어 성능 평가 방식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블루 라우지 그리고 메테오 같은 앵그램 기반의 매칭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생성 답변이랑 정답 단어 간의 키워드, 텀, 단어 일치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제한점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문법적 정확성이나 문맥적 일관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시를 보면 사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으로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매트가 고양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앵그램 매칭 방식으로는 스코어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의미적으로는 정반대거든요.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는 거랑 매트가 고양이 위에 있는 거랑은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얘는 키워드 기반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블루 라우지, 메테오 같은 게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 회사도 과거에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션이라는 MRC 태스크를 다룰 때는 이런 앵그램 방식으로 성능 평가를 좀 진행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저희 의미적인 성능이 일치하지 않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사에게도 당연히 설득이 잘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임베딩 방식이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건 과거 기준으로 워드2벡에서 버트 같은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버트 스코어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적인 유사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처럼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 그리고 고양이가 깔개 위에 앉아 있다 라는 예시처럼 매트와 깔개의 동의어 차이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장이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임베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한계점이 있었는데 일단 입력 토큰 수가 최대 512 토큰까지 버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뒷문장을 잘려서 당연히 유사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도메인의 한계도 있었는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도메인 데이터로 사전 훈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는 어려운 의료 도메인이나 아니면 되게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베딩 기반이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임베딩 모델의 성능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이 낮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 스코어도 앞에서 소개했던 앵그램 매칭 방식보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얘 자체로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챗봇이 생성한 답변과 정답 답변의 차이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어느 정도 평가한 다음에 고객사한테 주는 방식이 저희는 좀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왔던 게 LLM이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LLM을 이용해서 그럼 성능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적용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라가스 프레임워크인데 라가스 프레임워크는 총 4가지 방식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페이스풀, 앤서 릴레버런스, 그리고 컨텍스트 프리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가스 자체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이전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라가스를 이용해서 많은 평가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라가스에도 한계점이 있었던 게 저희 고객사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했었을 때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금융 도메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율이 0.18이 18.2% 정도가 되고 라가스 앤서 커렉트니스를 사용했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라가스 앤서 시밀러리티를 사용했었을 때는 0.344, 그리고 IT 도메인의 데이터에서는 0.179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일치율이라는 건 일단 라가스가 평가한 정답과 오답, 그리고 사람이 직접 평가한 정답과 오답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유사할수록 오차율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걸 의미하는데요. 뭐 IT 도메인 데이터의 앤서 시밀러리티로 했을 때는 9.3%가 나왔는데 요 정도만 해도 오차 범위가 10% 내에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34.4%는 오차율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을 때 10%에서 20% 사이에 굉장히 불일치하는 오차율을 보였기 때문에 얘만 사용해서 성능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그 다양한 LLM 이밸류에이터 방식 기법을 그냥 앙상블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라가스 앤서 커렉트니스, 그리고 라가스 앤서 시밀러리티, 그리고 토닉 AI 앤서 시밀러리티, 이 외에도 MLflow는 젠 AI의 뭐 앤서 커렉트니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 기법들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질문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걸 보팅,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과반수가 되는 것들은 맞았다, 그리고 과반수가 동그라미면은 맞았다로 표시하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뭐 어떤 심사위원은 그냥 가창력을 보고, 어떤 심사위원은 이제 뭐 춤 실력을 보고, 어떤 심사위원은 그냥 작곡 능력을 보고, 이렇게 각각의 다른 파트들을 평가를 한 후에 이제 종합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매기겠죠. 이 지원자를 붙일지 떨어뜨릴지. 5명 중에 3명이 이 지원자는 다음 라운드를 통과시키자 하면 통과가 되는 거고, 만약에 3명 이하 2명이나 1명밖에 안 되면은 과반수가 탈락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되는 것처럼, 얘도 각각의 LLM 이밸류에이터 방식들이 정답, 오답들을 평가를 하고, 정답 개수가 이제 과반수일 경우에는 정답, 아니면은 이제 오답으로 평가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오차율이 굉장히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아래 에버리지 부분에 뭐 앤서 커렉트니스, 앤서 시밀러리티 이런 개별적으로 사용을 썼을 때는 뭐 18%, 19%, 18%의 오차율을 보였는데, 이제 앙상블을 하고 난 후에는 5% 정도의 오차율을 보여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이 금융 도메인, IT 도메인 데이터 외에도, 여기 써있는 거 외에도 저희는 지금도 이 LLM 이밸류에이터 방식 기반으로 고객사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율이 굉장히 낮고 성능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앙상블을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제 로그들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뭐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했던 방식은 이제 버전 3 방식인데, 토닉 AI 앤서 시밀러리티를 이용한 것과, 그리고 젠 AI의 앤서 시밀러리티, 앤서 커렉트니스를 이용한 것, 클러드 3.5 오퍼스 기반의 저희 자체적인 프롬프트로 LLM 이밸류에이터 방식 적용한 게 있는데, 이제 이 4가지 방법을 섞어가지고 했었을 때 사람과의 오차율이 4% 이내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는 현재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이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뭐 한계점으로 써둔 것처럼 이게 사람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생성 답변과 이제 정답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지는 그 정보가 일치하는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갛다라고 생성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정답 답변에도 사과는 뭐 붉은색입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일치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듯이 사과는 빨갛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원하는 거는
사과가 왜 빨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선호도는 얘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일치 의무만 가지고 이제 반영해서 답변을 내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차율이 5% 내외로 초기보다 낮아졌다고 이제 적었는데 오차율을 1% 이하로 감소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에서도 더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의 신뢰성도 담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체크 중에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은 이런 저희 LLM 이밸류에이터 방식은 고객사의 질문 답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고요. 사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성한 답변과 정답 답변의 일치도만을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거는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 도메인이나 법률 도메인에 대한 답변들이면은 사실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정답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적인 한계, 그리고 개수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정답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